저는 결혼한 지 8년이 지난 여성입니다. 아이도 둘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서 큰 갈등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내게 주위에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늦둥이 중에 늦게 태어난 아이예요. 시어머니는 거의 50세가 다 되어서 나왔으니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등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성격이 매우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등이의 남편을 낳은 시어머니는 지금 80을 훨씬 넘긴 나이이세요. 아직 정신적으로는 매우 밝고 활발하신 분이지만 무릎에 문제가 생겨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계세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원래 총명한 분이어서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따라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뵐 때는 보살풀 때가 아닌 보편을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고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나 친척들도 시어머니를 칭찬해 주시고 그녀가 창의적이고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요즘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상황을 잘 이해하고 어르신으로서 행동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존경하는 어르신으로 시어머니는 항상 즐겁게 이야기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시어머니에 대해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있는 쇠사슬로 잠긴 다락방이 있었는데 모두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은 항상 쇠사슬로 엄격히 잠겨 있었고 시어머니만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구에게도 다락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궁금증을 자아냈고 집안에 본물을 세워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방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존경받는 분이었지만 그런 방을 가지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금증이 커져서 시어머니에게 질문해봐도 제대로 대답을 받지 못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방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될 거라며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비밀이 하나 또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만 비밀을 유지하고 넘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고충이라 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사형제 중에서도 첫째 아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삶에서 뒤처지고 이혼 후 혼자 살며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첫째 아들은 시어머니에게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젊었을 때 배우를 하며 연기에 푹 빠져 살았던 분입니다. 한때는 신인 배우로 주목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소외되고 무관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가족들에게 많은 걱정을 안겼습니다. 가장 어린 아들이 오늘 우리 형이 집에 올 것인데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되네요. 혹시 형이 사망한 건 아닌가요? 얼른 연락을 해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애지중지하며 걱정을 품고 계시고 자신의 아들에 대한 걱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남편은 항상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살 거예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와 남편이 항상 시어머니와 둘이서 옥신각신을 했었고 어떤 때는 시어머니의 닥달로 인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의 닥달에 못 이겨 남편이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걱정하셨지만 남편은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어머니를 달래고 요새는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오며 건강하게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머님, 첫째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계속 걱정했어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동안 시부모님 집에 자주 다녀왔어요. 시부모님과 사는 곳이 가까워서 특별한 이유 없이 종종 방문하면서 시어머니를 도왔어요. 걱정 때문에 더 자주 다녀갔죠.
먼저 속부해버님 우려를 느껴 점검을 해봤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첫째 시어머니는 특별한 행동 없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떠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경계를 풀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자주 방문해서 기뻐해했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초리 많이 한다면서 물고 있었지만 결국 첫째 시어멸의 문제 행동이 없어서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때 안심한 순간 첫째 시어눈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어요. 어느 날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짧게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집에 있던 첫째 시어멸이 쓰다듬어 보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고 나니 첫째 시어멸이 우울해 보였어요. 불긴 있었고 공간에서 일하다 뒤늦게 이상하게 생각해서 거실 쪽을 살펴보았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첫째 시어멸이 없었기에 이상해서 살금살금 발소농을 바꾸었어요. 그때 첫째 시어멸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문을 열어놓고서 화장실 천장 환풍구를 들여다보고 있던 것이죠. 의자까지 가져다 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환풍구 안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나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님도 깜짝 놀라서 발을 헛디뎌 우당탕 떨어졌어요. 아이씨, 아버님, 괜찮으세요? 왜 화장실 환풍구를 보고 계십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안 아파요. 왜 소리를 지르시죠? 진짜 깜짝 놀라서요. 일단 아버님을 받쳐 거실로 나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지요? 화장실 환풍구를 왜 들여다봤어요? 궁금해요. 처음에는 아버님 말려고 했지만 결국 말했어요. 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여기저기 문들고 나서는 아버님을 안 치고 뭐 하려는 거예요? 화장실 천장에 올라가서 왜 보시는지요? 숨겨진 물건이 있나요? 아니에요. 큰 오해가 있네요. 이상한 것을 숨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저 집에 다락방이 있어요. 어머니가 쇠사슬로 잠가놓은 그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문을 열 수 없어서 화장실 환풍구로 들어가려 했었어요. 바닥 문이 있을지도 몰라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오래된 집이니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의외의 대답에 조금 당황한 저는 아버님의 표정을 보며 나무할지 말지 고민했어요. 저도 무엇이 다락방 속에 있는지 몰라서 첫째 아주머니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할 때 그 행동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 아주머니에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 다락방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몇 번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 정도로 꺼내려고 한 것인데요. 나도 확신이 없어요. 최근에 동양 친구를 만나서 그 동양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와, 너 정말 오랜만이야. 어머니는 잘 지내고 너는 어떻게 지내? 요즘은 별일 없네. 너는 어때? 우리 어머니는 잘 아들이 어디서 뭐 하든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님은 면세가 좋다고 들었어요. 계속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같이 술을 마실 때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가 말했어요.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부모님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우리 아버지와 부모님이 함께 사업을 해오셨는데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일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셨는데 아버지는 땅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친구가 그게 진짜인지 의심을 했어요. 제 아빠는 퇴직금을 받았다는데 그 사이에 땅을 주셨다면 받았을 텐데요. 그달이 망가져서 주지도 않고 쫓겨나셨다. 그게 어디냐,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몇 번이나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 못 받은 땅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 땅의 문서를 찾는 것을 도와주세요. 분명히 너희 어머니 댁이 아직도 있을 거로 그것만 찾으면 그 땅을 팔아서 너한테 30% 떼어줄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언저길인데요. 그걸 찾아서 계약서를 써둔 게 없으면
그 땅을 어떻게 받겠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구두 약속도 약속이에요. 아버지가 제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 땅이 서울 근교에 있는 땅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벌써 몇 억은 벌었을 거예요. 그런 호언을 장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로 별것도 없이 살고 있던 첫째 어머님 솔깃했습니다. 그 땅의 문서를 찾아주기만 하면 돈을 준다고 했어서 첫째 어머님께서는 마다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긴가민가 했어요. 어느 쪽이냐고 물으면 첫째 어머님이 그 친구를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잠그신 그 다락방에 진짜로 있는지는 궁금했어요. 그래도 첫째 어머님이 무슨 일을 칠지 몰라서 일단은 단단히 막아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친구의 말을 믿지만 어머님께서 잠그신 다락방을 마음대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허튼 짓 하지 말고 얌전히 계세요. 아주버님에게 최수 씨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걱정하세요. 우리 아버지와 부모님이 함께 사업을 해오셨는데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일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셨는데 아버지는 땅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친구가 그게 진짜인지 의심을 했어요. 제 아빠는 퇴직금을 받았다는데 그 사이에 땅을 주셨다면 받았을 텐데요. 마세용 아주버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날 밤 집으로 되돌아갔지만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쉽게 포기하려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 시어머니 집에 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소리가 들려서 궁금해졌는데 미리 경고 없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입하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손등을 힘을 모아 조각을 자르려고 하던 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소리쳤어요. 무슨 짓이야? 이럴 땐 도둑질과 다를 바 없잖아. 지금 그만둬. 두 사람도 놀랍게 들어서 멈췄어요. 그들을 거실로 데려왔어요. 왜 이러는 거야? 아깝게도 난 거 없어요? 불필요한 일로 사고 나지 않으려 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하지? 둘 중 한 사람이 그러며 변명했어요. 잠시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해해주세요. 그러나 이런 것을 사전에 말하지 않고 그냥 친구를 데리고 와서 도입하려는 건 결코 옳지 않아요. 너무나 불쾌했어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한 번만 보자는 건 큰일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다락방을 열어보라는 요청을 해왔지만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열어보길 원하면 다락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만약 중요한 문서가 있다면 시어머니에게 확인 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하면 된다고 하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요청에 수긍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라고 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단순 질문으로는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몇 일을 고민한 끝에 시어머니의 휠체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녹화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즘은 매우 작고 감추기 쉬운 카메라들이 많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쉽게 알지 못할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니 이것도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했지만 이런 행동을 한 결심을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노인정의 어머니를 모시러 갔을 때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셨을 때 노인정 친구분들이 저에게 한 이야기 때문이었다. 예쁜 며느리가 왔네. 아이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도 될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할머니가 다락방에 새 사슬을 걸어놓고 혼자 들락날락하는 거야? 내가 집에 놀러 갔을 때 한 번 본 적 있어. 그 다락방에 있는 게 뭘까 알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면서 대화는 중단되었지만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에게 의아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 나도 다락방에 대해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야 시어머니가 괜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히고 한 번만 몰래 엿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휠체어 카메라를 설치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락방으로 들어갈 때 녹화하기로 했죠. 그리고 드디어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왔어요. 저는 내심 떨렸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척했어요. 시어머니가 내가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락방으로 가서 쇠사슬을 푸는 것을 보았어요. 평소에는 제 눈치를 보시다가 그날은 당당하셨어요. 저는 그냥 못 보는 척을 했고 시어머니가 다락방에서 나오실 때까지 부엌에서 척해 있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나오시는 순간에 자들야, 너도 다락방에 설치한 카메라 이런 걸 모를 줄 알았나? 내가 궁금해하는 다락방 모습이 다 녹화되었으니 보고 싶으면 한번 봐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 놀라서 말이 없었어요. 엉망으로 들킨 상황이라 놀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저가 휠체어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알고 계시다니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런 식이었어요. 깜짝 놀라면 어느 순간 내 심장이 그칠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너가 왜 휠체어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대충 알겠어. 첫째랑 그 친구놈이 왔다고. 너가 집을 비운 줄 알았겠지만 나는 밖에서 다 봤어. 내가 뭐 하는 줄 알았어? 내가 막으려는 것을 보고 나도 잠근 입을 열지 않았지만 너도 궁금해한 건 다 알았어. 사실을 말해줘야 해. 숨길 수 없는 이야기야. 시어머니의 말에 즉시 사과의 말을 꺼냈다. 카메라를 설치한 건 잘못했어. 그 이유도 말했어. 그간 벌어진 일도 다 말했어. 첫째 아주버님과 그 친구에 대해서도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다고. 노인 친구들이 수근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달래는 말을 꺼냈다. 내가 착했던 건 내가 잘 안다. 그게 왜 카메라를 달았는지도 알 거고 모든 이야기는 거짓일 거야. 그놈이 돈을 노리는 이야기일 뿐이니 내가 걱정할 일은 없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를 전하며 실제 이야기를 풀어냈다. 첫째의 아픈 손가락은 나도 알았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았지 않나 왜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았냐고 시어머니는 물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저 무서웠어요. 온순한 시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제가 봉급이라도 주고 있는 줄 알았냐? 함께 웃었다. 동양 친구 녀석의 아버지는 우리 부부가 고향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했을 때 함께 일했던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 회사를 키울 수 있게 해준 성실한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사고 후 계속해서 회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산재보험이나 보험에 대해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고 따라서 그분의 치료와 생활비는 우리 부부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이후에도 평생 돌본다면서 지원해 주었고 그분이 2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놀리며 걱정이 된다고 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길거리에서 건달지디나 하고 다녀서 옥살리 한두 번 하고 왔다고 했어. 제대로 된 일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한테 아들 부탁을 했거든.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잠시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편지 봉투를 들고 나오셨어요. 저한테 건네면서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떡해요? 어머니 편지인가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작성하신 우정장이 우리한테 남긴 장이 있었거든. 그래도 공증받은 우정장이 내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그 문서를 열어보니 정말로 공증을 받은 우정장이 들어있었어요. 우정장에는 제 부모님한테 아들을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그간 모은 돈으로 아들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부탁도 없이 그저 아들 잘 부탁드린다는 유언장을 공증받아서 남겼어요. 그분께서 아들이 얼마나 걱정스러운 존재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아들로부터 있어서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 했습니다.
아, 그럼 그분이 말한 잉크 문서는? 정말 그 친구분 아버지께서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약속은 정말 없다니. 그럼 그 아들이 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우리 부부가 무역회사를 운영할 때 땅을 많이 샀다고 하셨는데 그 땅들에 관한 얘긴 아버지께서는 들은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돈을 뽑을 방법으로 생각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던 것은 땅이 아니었겠지만 만약 우리가 땅 서류를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면 유언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들에게 땅을 주는 약속은 없는데 그냥 돈을 탐내는 아들의 조작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께서 다락방에 있는 물건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어쨌든 그것은 문서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땅 서류를 찾아내기 위해 다락방을 철길 안에 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는 서류 없이 단지 안방에 남겨둔 서류만이 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기 전에 다른 문서는 정리되어 팔렸다고 하셨어요. 그것들은 가치가 있고 비싼 물건이라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시고 다 너희 형제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카메라에 녹화된 다락방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다락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찍혀 있었는데 미술품들이 가득 있어요. 그것은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영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미한 액자와 유리 전시장에 쌓인 먼지를 닦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다락방은 마치 금고처럼 장식되어 있으며 온도계와 습도계도 놓여 있습니다. 그 장면에 입을 다물고 놀라며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거의 세금이 없는 좋은 투자 상품들이라며 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입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비싸게 팔아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습도와 온도를 잘 조절해야만 관리가 가능하다고도 설명해 줍니다. 먼지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종 들어가 시간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생각조차 못한 일을 알아서 좀 놀랍다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숨기실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알려졌다면 어쩔 뻔할까 싶다며 집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걱정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훔쳐갈까 봐 걱정할 수도 있겠죠. 소문이 퍼진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유감을 표하며 사과합니다.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의심을 품지 않게 하려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서류 없이 단지 안방에 남겨둔 서류만이 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기 전에 다른 문서는 정리되어 팔렸다고 하셨어요. 그것들은 가치가 있고 비싼 물건이라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시고 다 너희 형제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카메라에 녹화된 다락방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다락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찍혀 있었는데 미술품들이 가득 있어요. 휠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시어머니의 아량을 알아 죄송하고 몸도 발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나를 보며 웃으며 용서를 해주셨어요. 아이야, 그만큼 내가 미워하거나 할 마음이 없어.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랬겠냐? 나는 괜찮으니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니는 넓은 아량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첫째 아저씨와 그 친구에게 연락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오히려 나에게 연락하라고 했어요. 두 사람을 데려와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냥 불러야겠다 싶었죠. 시어머니가 그러시자 나는 그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고 두 사람이 혼주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그 두 사람이 시댁으로 왔는데 그 친구는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며느리한테 이야기 들으러 왔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땅 소유권 서류를 찾으러 왔어요. 아버지가 그 서류를 주기로 약속한 건 설마 기억하시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대신 받으러 왔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인데, 제가 들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르고
또 철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어딘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참 한탄스런 일이다. 너는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구나. 우리 부부가 너희 아버님께 돌아가신 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전혀 소용이 없었구나. 하긴 사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대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내 아버지의 이야기냐. 어떻게 한 번에 몇몇 돈을 받아내려 하거니와 그런 철없는 생각만 하고 살릴까?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의 걱정만 했다가 가신 거야? 내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을 리가 있겠어? 아버지 계시는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으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혼자 아버지 계시는 병원에 자주 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항상 병상을 지켰는데요. 그럼 유언도 들었습니다. 그래, 그 논문을 나중에 꼭 받으라고 하셨어요. 손님, 이 소리를 더 이상 하지 마라. 그건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야. 웬만하다면 나에게 증거를 더 많이 보여줘. 여기 너희 아버지가 남긴 공중전 유언장이 있고 시어머니는 불쾌한 태도로 박박 후기고 있는 첫째버님의 친구 앞에 아버지의 유언장을. 첫째 아주버님과 그 친구는 유언장에게 쓰여진 편지를 발견하고 석연찮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 편지에는 아들이 걱정된다는 말과 부탁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둘 사이에 이해관계가 끈끈하던 것이었지만 그 친구가 이 편지를 보고 어처구니 없는 얼굴을 하며 말이 없어지곤 했죠. 아들의 부탁이 원장에 적혀 있다면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부모님과 얼마나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만약 우리가 땅 문서를 주고받았다면 그 약속이 존중되어야겠지?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땅 문서를 주라고 요구하면서 남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건 나쁜 짓이야. 그런 일은 너희 아버지한테도 부끄럽지 않을까? 이에 화가 난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혼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그 친구에게 명료한 경고를 쏟아내며 CCTV로 모든 일을 증거해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런 짓을 하면서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안 될 거야, 라며 말이었어요. 침입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뭐라도 훔치려고 또 찾아오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일해서 돈 벌고 성실하게 살란 말이야. 그게 끝까지 내 걱정만 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보이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꾸지람을 하셨어요. 시어멜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자 첫째 아주버님과 그 친구는 그제서야 쩔쩔매면서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랑 아들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 말에 그랬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니 설마 원장까지 받으실 정도로 친한 사이실 줄은 몰랐죠. 말씀대로 제가 순간적으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씀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죄송하다니요. 그들이 그렇게 비는 모습을 보자 그제서야 저도 좀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시더니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을 따끔하게 나불하셨어요. 내가 너 하는 짓을 보니까 이제는 며느리 보기가 부끄럽다. 평생 그렇게 사랑구실 못하고 살았으면서 또 팔랑귀가 되어서 친구 이야기만 듣고 내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와 앞으로는 장남이라고 싸고 도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키워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든다. 친아들이랑 그 친구라고 신고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 다음에는 정말로 신고할 거니까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내 나이에 좀 맞게 살아. 안 그러면 저 곰이 슬픔들레 앞으로는 하나도 남기지 않을 줄 알아라. 어머니가 이렇게 첫째 아주버님께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자 조금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간 첫째 아주버님과 어머니의 관계를 보면 속이 꽉 막힌 듯이 답답했거든요. 그렇게 일단락이 된 뒤 첫째 아주머니님과 그 친구분은 어머니에게 내쫓기듯 집에서 나갔어요. 그렇게 끝이 나게 되어서 저도 드디어 안심했죠.
그 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고가의 미술품들은 좀 더 안전한 곳에 맡기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의 집안에 이런 고가의 미술품을 두는 것이 불안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와 상의를 한 끝에 이런 솔루션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우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관리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랑 남편이 잘 알아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볼게요. 찾아보니 미술품 경매를 하는 회사들에서 운영하는 보관 창고가 있더라고요. 매달 비용을 내고 거기에 맡기면 보관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용과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고 어머니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어머니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처음 듣는다고 하셨죠. 이미 알고 계셨으면 그런 곳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맡겨두었다면 마음이 더 편안했을 텐데 방을 맡기고 관리를 한 거예요. 관리를 많이 지출해서 뭐 하겠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관리도 관리인데 이제 적당한 때에 고미술품을 하나씩 경매에 붙여서 판매를 해야지. 그래야 내가 떠나기 전에 현금화를 하고 정리해서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지. 내 생활비도 마련하고 나이가 있어서 조금씩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고미술품들은 수장고 서비스에 맡기게 되었어. 그러고 나니 우리 부부도 마음이 놓였어. 고가의 물건들이 시어머니가 있는 것이 걱정이 많았으니까. 또 첫째 아들은 그 후로도 좀 철없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조금 조심하는 것 같았어. 시어머니에게 혼쭐이 난 이유도 있겠지만 경찰하거나 상속을 안 해줄 것 같았어. 안타깝게도 나이가 되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기는 쉽지 않았고 첫째 아들은 철없는 사람은 그런 강한 이야기를 듣어도 조심하는 것 같았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한 번 아픈 손가락은 계속 아픈 것인가 봐의 며느라 고맙다. 너희 부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보살펴 주었으니까. 고미술품 경매를 끝내고 나면 많은 금액을 상속해주고 싶더군. 첫째 아들은 말할 것도 없는 녀석이고 다른 아들들도 그냥 오갤 뿐이야. 살면서 아이들 솔직한 마음에는 당신 부부가 제게는 특별하단다. 상속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아휴, 어머니, 걱정은 전혀 없어요. 얼마를 주든지 우리는 그냥 감사히 받을 거예요. 그 상속 금액도 당장 필요 없으니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지금도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어머니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히 잘 지내시길 원해요. 따라서 유언 작성하실 때까지 돈을 잘 가지고 계시며 어머니도 편안하게 즐기세요.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큰 오해가 있을 뻔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시어머니와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요. 조만간 어머니를 모셔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갈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